마패, 조선 암행록 제16회 그림자의 정체 그리고 한양으로의 귀환. 내레이션 긴박하게 15년간 조정을 움직인 그림자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조선 팔도를 뒤흔든 부정부패의 실체는 한양 대궐 깊숙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역사적 배경, 조선시대의 암행어사는 왕이 직접 임명한 비밀조사관, 마패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식, 좌의정과 우의정은 조선시대 최고 권력자들, 의금부는 왕명을 받들어 중죄인을 다스리던 기관, 육조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를 의미. 주요 등장인물: 이강 35세 암행어사, 강직하고 정의로운 성품, 서민 28세 군관, 이강의 동료, 우애에 능함, 윤태영 60대 좌의정, 30년간 부패 네트워크의 수자인, 송시열 70세 우의정, 청렴한 선비, 채린 25세 궁녀, 진실을 증언하다 희생, 박창한 45세 의금부 서리, 양심적 증인, 이완용 45세 의금부 도사, 결국 양심의 가책으로 자백, 제1장 폭풍전야의 한강, 장면 새벽 안개 자욱한 한강변, 동이 트기 전 새벽 한강은 짙은 안개에 쌓여 있었다. 물결 소리만이 고요한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다. 한양으로 향하는 큰 배 위, 암행어사 이강은 뱃머리에 홀로 서서 흐르는 강물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15년 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마패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마패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이강 독백, 깊은 사색에 잠긴 목소리로 경상도 안동에서 시작된 여정, 탐관오리 김진사의 부정을 척발하고, 전라도 나주에서는 수령의 횡포를 밝혀내주며, 충청도 공주에서는 세금 착복의 증거를 찾았고, 강원도 원주에서는 백성들의 눈물을 보았다. 이강, 나이 35, 10년 전만 해도 그는 성균관에서 가장 촉망받는 유생이었다. 25의 나이에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조정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젊은 선비. 하지만 그의 인생은 아버지 이정호의 의문사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다. 청백리로 이름 높았던 아버지 이정호는 조정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던 중 갑자기 영모제를 뒤집어 쓰고 옥에 갇혔다. 그리고 단 사흘 만에 옥중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 당시 25살이었던 이강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조정의 높은 벽은 너무도 견고했다. 그날 이후 이강은 화려한 관직의 길을 버리고 암행어사의 길을 택했다.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를 밝혀내기 위해서였다. 지난 10년간 그는 조선 팔도를 돌며 수많은 부정부패를 적발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찾는 것은 따로 있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림자의 정치. 이강 계속 그리고 이제 모든 실타래가 한양으로 이어져 있다. 경상도의 김진사, 전라도의 박수령, 충청도의 이찰방, 그들 모두가 한양의 한 인물에게서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백성들은 굶주리는데 관리들은 살찌고 세금은 늘어나는데 나라 꽃가는 비어간다. 이 모순의 중심에 그가 있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면서 한강의 안개도 조금씩 걷히고 있었다. 저 멀리 한양 도성의 윤곽이 어렴풋이 드러났다. 사대문과 궁궐의 지붕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민 뒤에서 다가오며 대감마님, 하지만 밤새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셨습니까? 서민, 28대 젊은 군관, 키가 훤칠하고 다부진 체격을 가진 그는 한눈에 봐도 무예를 오래 수련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어린 시절 무술도장에서 자란 그는 18배 묵과에 급제했다. 하지만 권력과 금전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3년 전 서민은 강도들에게 습격당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강에게 목숨을 구했다. 당시 이강은 암행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을 드러내며 서민을 구했다. 그날 이후 서민은 이강의 가장 충실한 동료가 되었다. 거친 외모와 달리 섬세한 마음씨를 지닌 그는 나리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따뜻한 심성의 소유자였다. 이강 고개를 돌리며 잠이 오지 않더구나. 서민아,
15년. 참으로 긴 세월이었다. 서민 옆에 서며 15년 전 일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하십니까? 이강 먼 곳을 바라보며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그날의 기억은 내 가슴에 불로 새겨져 있다. 회상 장면 15년 전 스물의 젊은 이강이 아버지 이정우의 손을 잡고 있다. 의금부 감옥, 차가운 쇠창살 너머로 아버지의 초췌한 얼굴이 보인다. 이정우 기침을 하며 강아, 내 말을 잘 들어라. 젊은 이강 울먹이며 아버님은 억울하십니다. 제가 반드시 아버님의 결백을 밝혀내겠습니다. 이정우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너는 살아야 한다. 이 아비의 원함보다 백성들이 더 중요하다. 젊은 이강 아버님, 이정우 마지막 힘을 다해 강아. 진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느니라.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현재로 돌아옴. 이강 눈을 감으며 진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나는 그 의미를 찾기 위해 10년을 헤맸다. 서민, 그리고 이제 그 답을 찾으셨습니까? 이강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 진실은 정말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 바로 조정, 대궐 안에. 배가 한양 나루터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선착장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아침 시장을 준비하는 상인들, 물건을 나르는 직군들, 생선을 파는 어부들, 한양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서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감마님, 한양에 들어서면 더욱 위험할 것입니다. 경상도의 김진사 일당을 체포했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름들 모두 조정의 고위 관리들이었습니다. 이강 알고 있다. 이조판서 한석주, 병조판서 김명걸, 호조판서 정인혁,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누군가. 서민 좌의정 윤태영. 이강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굳어진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강 15년간 이 나라의 살을 파먹은 거대한 악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아버지의 원한을 풀고 백성들의 한을 씻어줄 때가 왔다. 배가 나루터에 닿았다. 이강과 서민은 배에서 내렸다. 그들의 앞에 한양 도성이 우뚝 서 있었다. 저 성벽 안에서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부패가 싸우게 될 것이었다. 이강 마패를 꺼내보며 이 마패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겠다. 그리고 이 나라를 좀먹는 부패를 뿌리 뽑겠다. 이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조선시대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장 대궐의 음모. 장면 창덕궁 선정전. 그날 밤 달빛도 들지 않는 어두운 전각. 선정전 뒤편의 은밀한 공간에 몇 개의 촛불만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촛불의 그림자가 벽면에서 흔들리며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검은 도포를 입은 한 인물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긴장으로 인해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이완용, 의금부 도사. 나이 45. 그는 15년 전 이정우를 제거하는데 직접 가담했던 인물이었다. 이완용 떨리는 목소리로, 대감마님, 큰일이옵니다. 암행어사 이강이 한양으로 향하고 있답니다. 그 앞에 앉아있는 인물, 조정 최고의 권력자 중 한 명인 좌의정 윤태영. 육순이 넘은 나이에도 형형한 눈빛을 지닌 그는 마치 매의 눈처럼 날카로웠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고 주름진 얼굴에는 오랜 세월 권력을 쥐고 있던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윤태영은 30년간 조정의 실권을 쥐고 흔들어온 노예한 정치가였다. 그는 3명의 왕을 섬기며 권력의 정점을 지켜왔다. 겉으로는 청렴한 선비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조선 팔도의 부정부패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그림자의 핵심이 숨어 있었다. 그는 각 도의 수령들과 찰방들, 고을, 아전들까지 촘촘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다. 세금의 일부는 그의 손을 거쳐 조정의 고위 관리들에게 분배되었고 그 대가로 그들은 윤태영의 권력을 뒷받침했다. 15년간 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해왔다. 윤태영 찻잔을 들며 차분하게, 허허, 그래, 젊은 어사께서 참으로 대단한 공을 세우고 돌아오시는구나.
경상도에서만 탐관오리 25명을 적발했다더니. 이완용 다급하게 대감마님, 이는 장난이 아니옵니다. 이강은 이미 경상도 김진사 일당을 모두 잡아들였고 그들의 입에서 한양의 배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입을 열면 윤태영 찻잔을 내려놓으며 만약 무엇이냐? 그 젊은 친구가 과연 무엇을 알아낼 수 있겠느냐? 이완용 하오나 대감마님, 김진사가 가지고 있던 장부에는 우리와 주고받은 은자의 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태영 냉소하며 장부? 그런 것쯤이야 얼마든지 조작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증거가 될 수 없지. 윤태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달빛에 비친 한양 도성이 보였다. 수만 호의 집들이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다. 윤태영 창밖을 바라보며 저 많은 백성들. 그들은 누가 나라를 다스리든 관심이 없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할 뿐이지. 권력이란 것은 말이다. 그것을 줄 수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완용 조심스럽게 하오나 대감마님, 이강은 그의 아버지 이정호와 닮았습니다. 집요하고 강직합니다. 15년 전처럼 쉽게 제거할 수 있을지. 윤태영 돌아서며 차갑게 이완용, 너는 15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느냐? 이완용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다. 회상 장면 15년 전 의금부 감옥. 깊은 밤 의금부 감옥. 이완용은 손에 독이 든 술잔을 들고 이정호의 감방 앞에 서 있다. 이정호 쇠창살을 붙잡으며 이완용, 너도 그들의 일당이었구나. 이완용 술잔을 내밀며 이정호 대감, 이것을 드시오. 그러면 편히 가실 수 있을 것이오. 이정호 분노하며 나를 죽인다고 해서 진실이 묻힐 것 같으냐? 나는 이미 모든 증거를 남겨두었다. 이완용 그 증거를 찾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소? 이정호 마지막 힘을 다해 내 아들 이강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현재로 돌아옴. 윤태영 15년 전 이정호가 진실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도 우리는 그를 제거했다. 아들이라고 다를 것이 있겠느냐? 피는 피일 뿐이다. 이완용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은밀히 전각으로 들어왔다. 이조판서 한석주였다. 나이 50. 그는 윤태영의 가장 충실한 복심이었다. 한석주 숨을 고르며 대감마님, 이강이 오늘 저녁 한양에 도착했다 합니다. 그리고 곧장 북촌의 사저로 향했습니다. 윤태영 미소 지으며 북촌. 그의 아버지가 살던 집이로군. 아마도 무언가를 찾으려는 모양이지. 한석주 어찌 아시겠습니까? 윤태영 이완용을 바라보며 이완용, 너의 부하 중 가장 유능한 자들을 보내라. 이강이 무엇을 찾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제거하라. 이완용 무릎을 꿇으며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윤태영 창밖을 보며 이강, 네 아비가 그랬듯이 너도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사라질 것이다. 이 한양에서는 내가 곧 하늘이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다. 전각 안에는 음침한 침묵이 흘렀다. 제3장 아버지의 유서. 장면 이강의 사저. 북촌 한옥. 북촌의 한옥은 15년간 비어 있었다. 이강의 어머니는 남편이 죽은 후 병을 얻어 3년 뒤 세상을 떠났고 이강은 그 이후 암행어사로 떠돌며 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대문을 열자 낡은 경첩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장독대는 이끼가 끼어 있었다. 한때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황량한 폐가가 되어 있었다. 서민 주위를 둘러보며 대감마님, 이곳이? 이강 감회의 젖은 목소리로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다. 저 사랑채에서 아버지께서는 밤마다 책을 읽으셨고 저 마루에서 어머니께서는 바느질을 하셨지. 이강은 천천히 사랑채로 향했다. 문을 열자 먼지가 폴폴 날렸다. 서재 안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책장에는 아버지가 읽던 책들이 그대로 꽂혀 있었다. 대학, 논어, 맹자, 성리학의 경전들과 함께 역사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이강 책장을 쓸어내리며 아버지께서는 이곳에서 밤낮으로 글을 읽으셨다.
선비는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평생 신념이었지. 책상 위에는 붓과 벼루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벼루에는 마른 먹물이 남아 있었다. 이강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황변한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였다. 이강 유서를 집어들며 이것은 15년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쓰신 것이다. 서민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이강은 유서를 펼쳤다. 아버지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급하게 쓴 듯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다. 이강 유서를 읽으며 내 아들 강에게 내가 이 글을 남기는 것은 아마도 내일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이 나라의 부패를 파헤치다가 거대한 악과 마주했다. 그들은 조정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왕조차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세력이다. 서민 놀라며 왕조차도. 이강 계속 읽으며 강아, 너는 복수에 눈이 멀지 말거라. 이 아비의 원함보다 백성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만약 네가 진실을 찾고자 한다면 이것만은 기억하거라. 진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네가 생각지도 못한 곳, 가장 믿었던 곳에 악이 숨어 있다. 부디 조심하거라. 내 아들 강이 무사하기를 빈다. 아비 이정호. 이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다. 20의 청년이었던 그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너무도 무력했다. 이강 흐느끼며 아버님, 소자가 15년이나 늦었습니다. 서민 위로하며 대감마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강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서재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서민 무엇을 찾으시는 겁니까? 이강 진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께서는 분명 이 서재 어딘가에 증거를 숨겨두셨을 것이다. 두 사람은 책장의 책들을 하나하나 꺼내보고 벽면을 두드려보고 마룻바닥을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서민 지쳐서 대감마님,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혹시 이미 누군가 가져갔을 수도. 이강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기셨을 것이다. 그때 이강의 시선이 책장 뒤편으로 향했다. 책장과 벽 사이에 미세한 틈이 있었다. 이강 책장에 다가가며 이것은. 이강과 서민이 함께 책장을 밀어냈다. 무거운 책장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 뒤편 벽면에 작은 구멍이 있었다. 구멍 안에는 낡은 장부 하나와 서찰 몇 통이 숨겨져 있었다. 이강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꺼내며 찾았다. 아버지께서 목숨을 걸고 남기신 증거를. 장부를 펼치자 거기에는 빼곡한 글씨로 금액과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이강 장부를 읽으며 경상도 안동부사 은 500냥, 전라도 나주 목사 은 800냥, 충청도 공주 판관 은 600냥. 이것은 각 지방에서 한양으로 올라온 뇌물의 내역이다. 서민 장부를 들여다보며 이 금액들이 정말 엄청납니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강 그리고 여기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 이조판서 한석주, 병조판서 김명걸, 호조판서 정인혁, 형조판서 박종서. 서민 모두 조정의 핵심 인물들이 아닙니까? 이강 장부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윤이라는 성씨 한 글자만 적혀 있다. 서민윤. 좌이정 윤태영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강 고개를 끄덕이며 윤씨 성을 가진 조정 대신이 여럿 있지만 이 모든 부정부패를 총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좌이정 윤태영뿐이다. 서민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윤이라는 글자 하나만으로는. 이강 그래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이 장부는 시작일 뿐이다. 이강은 서찰들도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조사한 내용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각 지방 관리들과 한양의 조정 대신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뇌물이 어떤 경로로 오가는지. 15년 전 아버지는 이미 이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강 서찰을 읽으며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계셨구나. 그때 서재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이강과 서민은
즉시 경계 태세를 취했다. 서민 낮은 목소리로 대감마님, 누군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강 장부와 서찰을 품에 넣으며 예상했던 일이다.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 두 사람은 조용히 칼을 빼들었다. 밖에서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긴장감 넘치는 전개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제사장 의문의 자객. 장면 이강의 사저 마당. 밤하늘에 구름이 달을 가렸다. 어둠이 사저 전체를 뒤덮었다. 그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5명의 자객이 담을 넘어 들어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이 민첩했다. 오랜 훈련을 받은 전문 살수들임이 분명했다. 자객들은 수신호로 의사소통하며 사랑채를 포위했다. 그중 1명이 창문 쪽으로, 2명이 대문 쪽으로, 나머지 2명이 뒤쪽으로 이동했다. 자객 두목 수신호로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하지만 이강과 서민은 이미 그들의 접근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서민은 무예의 고수답게 밖의 기척을 정확히 포착했다. 서민 속삭이며 대감마님, 5명입니다. 모두 고수들로 보입니다. 이강 예상보다 빨리 움직였군. 우리가 무언가를 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모양이다. 서민 어찌하시겠습니까? 이강 칼을 들며 달리 방법이 없다. 막아야 한다. 순간 창문이 부서지며 자객 1명이 뛰어들었다. 그와 동시에 대문도 박살나며 2명이 더 들어왔다. 뒤쪽에서도 2명이 침입했다. 사방이 포위당한 상황이었다. 서민 외치며 누구냐? 감히 어사대감의 사저에. 자객들은 대답 없이 검을 휘둘렀다. 창검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다. 서민의 검법이 빛을 발했다. 어린 시절부터 무술 도장에서 단련된 그의 실력은 가히 인류 검객의 수준이었다. 그는 한 손으로는 검을 휘두르고 다른 손으로는 단검을 던졌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서민 검을 휘두르며 하앗. 첫 번째 자객의 칼이 튕겨나갔다. 서민은 즉시 돌려차기로 그 자객을 제압했다. 자객은 뒤로 날아가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나머지 자객들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의 검법은 궁중 무사들의 것이었다. 빠르고 정확하며 치명적이었다. 자객 두목 공격하며 내 놈이 서민이냐? 소문대로 검술이 뛰어나구나. 하지만 오늘은 네 목숨이 끝나는 날이다. 자객 두목의 검이 번개처럼 서민을 향해 날아왔다. 서민이 재빨리 막았지만 그 충격으로 몇 걸음 뒤로 밀렸다. 상대의 힘이 만만치 않았다. 한편 이강은 2명의 자객을 상대하고 있었다. 이강의 무예는 서민만큼 뛰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뛰어난 관찰력과 전략적 사고로 상대의 허점을 찾아냈다. 이강 자객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왼쪽 자객, 오른팔에 상처가 있다. 움직임이 미세하게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오른쪽 자객, 하체가 불안정하다. 이강은 일부러 왼쪽 자객의 오른팔을 노렸다. 자객이 방어하는 순간 이강은 재빨리 자세를 낮춰 오른쪽 자객의 다리를 쓸었다. 오른쪽 자객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서민 이강에게 외치며 대감마님, 왼쪽 2번째 자객의 오른쪽 어깨에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다. 서민의 눈은 실전에서 단련되어 있었다. 그는 적의 약점을 찾아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강 좋다. 그곳을 노려라. 서민이 즉시 방향을 바꿔 그 자객을 노렸다. 그의 검이 번개처럼 자객의 어깨를 향해 날아갔다. 자객이 급히 막았지만 오래된 상처 때문에 움직임이 느렸다. 서민의 검이 자객의 어깨를 스쳤다. 자객 비명 크악. 자객은 어깨를 움켜쥐고 쓰러졌다. 피가 흘러내렸다. 나머지 자객들은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자객 두목 후퇴한다. 자객 두목이 수신호를 보내자 나머지 자객들이 연막을 터뜨렸다. 순식간에 마당이 하얀 연기로 뒤덮였다. 서민이 연기를 헤치고 뛰어갔지만 자객들은 이미 담을 넘어 도망친 후였다. 서민 분하게 도망쳤습니다. 이강 쓰러진 자객에게 다가가며 한 놈은 잡았다. 이자에게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강이 쓰러진 자객의 옷깃을 잡고 일으켰다. 자객의 얼굴이 달빛에 드러났다. 나이 30 정도의 사내였다. 이강 너는 누구냐?
누가 보낸 것이냐? 자객 피를 흘리며 비웃듯이 크윽. 내가 알아서 무엇하겠느냐? 어차피 너도 곧 죽을 몸. 서민 자객의 멱살을 잡으며 대답하지 않으면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주마. 자객 허허. 고통? 내가 받을 고통이 너희가 받을 고통보다 클 것 같으냐? 그 순간 자객은 입에 숨겨둔 독약을 깨물었다. 입에서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강 급히 자객의 입을 벌리려 하면 안 돼. 서민, 독을 뱉어내게 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자객은 몇 번 경련을 일으키더니 곧 숨이 끊어졌다. 이강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자객의 눈을 감겨주었다. 이강 철저하게 훈련된 살수다. 잡히면 즉시 자결하도록 명령받았을 것이다. 서민 자객의 옷을 뒤지며 대감마님, 이것을 보십시오. 서민이 자객의 소매 안쪽을 들춰냈다. 거기에는 작은 표식이 새겨져 있었다. 의금부를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이었다. 이강 표식을 자세히 보며 이 문양, 의금부 군관들의 표식이다. 서민 놀라며 의금부라니. 그럼 조정 내부에서 보낸 자객이란 말입니까? 이강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 우리가 한양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자객을 보낸 것이다. 우리가 찾는 그림자는 정말로 조정 깊숙한 곳에 있다. 그것도 의금부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서민 그렇다면 우리가 조정에서 탄핵을 올린다 해도 의금부가 제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강 그래서 더욱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필요하다. 이 장부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강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전투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었다. 부서진 창문, 피가 묻은 마루, 쓰러진 자객의 시신. 이강 오늘 밤은 여기 있을 수 없다. 그들이 다시 올 것이다. 그것도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서민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강 우선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야 한다. 그리고 내일 아침 조정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우의정 송시열 대감을 찾아가야 한다. 두 사람은 자객의 시신을 마당 한편에 두고 사절을 빠져나왔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한양의 거리는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거대한 폭풍이 숨어 있었다. 제오장 궁녀 체린의 증언. 장면 다음 날 아침 북촌 뒷골목. 동이 트자마자 이강은 아버지의 옛 친구였던 내관 김상궁을 통해 은밀히 한 궁녀를 만나기로 했다. 김상궁은 70세의 노내관으로 40년 넘게 궁궐을 지켜온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만남의 장소는 북촌의 한적한 뒷골목이었다. 새벽 시장이 끝난 직후라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시간이었다. 골목 한편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고 그 옆에 작은 정자가 있었다. 김상궁 낮은 목소리로 어사대감 이쪽입니다. 김상궁의 뒤를 따라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걸어왔다. 궁녀 체린이었다. 25의 젊은 나이임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의 풍파를 겪은 듯한 피로함이 서려 있었다. 체린은 마른 몸에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두려움과 함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절박함이 어려 있었다.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주위를 경계하는 듯 눈빛이 불안했다. 체린은 어린 시절 강원도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10살 때 궁으로 선발되어 들어온 그녀는 15년간 대전 마마를 가까이서 모시며 살아왔다.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 그녀는 많은 것을 보았고 들었으며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지식은 그녀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체린 두려움에 떨며 어사대감마님, 제가 이렇게 나오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이강 부드럽게 두려워 마시오. 내가 반드시 보호하겠소. 김상궁 어르신도 함께 계시니 안심하시오. 김상궁 체린아, 걱정 말거라. 이 여사는 이정호 대감의 아드님이시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니라. 체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체린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15년 전 이정호 대감께서 돌아가시던 그날 밤 선정전 뒤편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강의 눈빛이 번쩍였다. 15년을 기다려온 증언이었다. 이강 조심스럽게 무슨 대화였소? 자세히 말씀해 주시오. 체린 눈을 감으며
마치 그날을 떠올리듯 그날 밤 저는 대전 마마의 심부름으로 선정전에 약재를 전하러 갔습니다. 때는 밤 3경쯤 되었을 것입니다. 선정전 뒤편을 지나는데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상 장면 15년 전 그날 밤 어린 채린 당시 10살이 약재 상자를 들고 선정전 뒤편을 지나간다. 깊은 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다. 갑자기 앞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목소리 낮고 냉혹하게 이정호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 오늘 밤으로 제거해야 한다. 목소리 이 조심스럽게 하오나. 이정호 대감은 상감마마의 신임이 두터우신 분입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목소리일 신임? 허허. 왕의 신임이 무슨 소용이냐? 우리가 조정을 움직이는데 오늘 밤 의금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라. 영모제를 씌우고 목소리 이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좌이정 대감마님의 분부시니 어린 체리는 깜짝 놀라 약재 상자를 떨어뜨릴 뻔한다. 그녀는 급히 몸을 숨긴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지나간다. 현재로 돌아옴. 체린 눈물을 흘리며 좌이정께서 그리 명하셨으니 따를 수밖에. 그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이강 충격받으며 좌이정. 윤태영 대감을 말하는 것이요? 체린 고개를 끄덕이며 예. 그날 이후 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과 두려움 사이에서 15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사 대감께서 조선 팔도를 돌며 부패를 적발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상궁 한숨을 쉬며 체린이가 나를 찾아온 것은 3일 전이었네. 이 아이는 15년간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살아왔다네.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서민 분노하며 윤태영. 그자가 이강 체린의 손을 잡으며 용기를 내주어서 고맙소. 당신의 증언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이 나라의 부패를 뿌리 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오. 체린 눈물을 닦으며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15년간 거짓 속에서 사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들렸다. 김상궁이 재빨리 주위를 살폈다. 김상궁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 온다. 빨리 피해야 하네.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제6장 체린의 죽음. 장면 북촌 뒷골목. 골목 입구에서 검은 도포를 입은 남자 7명이 나타났다. 어제 밤 이강의 사절을 습격했던 자들과 같은 무리였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이었다. 자객 두목 차갑게 이강.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오늘은 네 목숨도 그 궁녀의 목숨도 여기서 끝난다. 서민 체린과 김상궁을 뒤로 보내며 대감마님, 제가 맡겠습니다. 이강 검을 빼들며 혼자서는 안 된다. 함께 막는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서민은 혼신의 힘을 다해 자객들을 막아냈다. 그의 검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하지만 수정 열쇠는 어쩔 수 없었다. 7명의 자객들이 사방에서 공격해왔다. 서민 검을 휘두르며 하앗, 얏. 첫 번째 자객이 쓰러졌다. 하지만 나머지 6명이 더욱 맹렬히 공격했다. 이강도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의 옷은 이미 여러 곳이 찢어져 있었고 팔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강 거친 숨을 쉬며 체린. 김상궁 어르신, 골목 뒤쪽으로 도망치시오. 체린 울먹이며 하지만 어사 대감님은 김상궁 체린의 손을 잡으며 체린아, 우리가 여기 있으면 방해만 된다. 어서 가자. 김상궁과 체린이 골목 뒤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객 2명이 그들을 쫓아갔다. 서민 뒤를 보면 안 돼. 서민이 급히 방향을 틀어 체린을 쫓는 자객들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자객 2명이 서민을 막아섰다. 자객 두목 내 상대는 우리다. 서민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체린을 구하러 갈 수 없었다. 체린과 김상궁은 골목 깊숙이 들어갔지만 자객들이 빠르게 추격했다. 체린 뒤를 돌아보며 김상궁 어르신, 빨리 도망치세요. 김상궁 숨을 헐떡이며 체린아, 네가 먼저 가거라. 이 늙은이는. 그 순간
자객 한 명이 활을 겨냥했다. 시위를 당기는 소리가 들렸다. 체리는 본능적으로 김상궁을 막아섰다. 체린 안 돼! 퍽 화살이 날아왔다. 화살은 체린의 가슴에 박혔다. 체린 비명악. 김상궁 외치며 체린아. 체린은 비틀거리다가 김상궁의 품에 쓰러졌다. 피가 그녀의 궁녀복을 붉게 물들였다. 그 순간 이강이 자객 한 명을 제압하고 달려왔다. 이강 외치며 체린. 이강이 체린을 안았다. 체린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다. 입술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체린 가쁜 숨으로 어사. 대감마님. 이강 눈물을 흘리며 체린. 체린, 정신 차리시오. 체린 미소를 지으며 저는 괜찮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강 아니오. 말하지 마시오. 힘을 아끼시오. 내가 의원을 불러오겠소. 체린 고개를 저으며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부디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세상을. 이강 체린. 체린 마지막 힘을 다해 좌의정 윤태영. 그가 15년 전, 아니 더 오래전부터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부디 그를 반드시. 체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녀의 눈빛이 흐려졌다. 체린 이제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린은 이강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25의 짧은 생. 하지만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진실을 말했다. 그것이 그녀가 원하던 것이었다. 이강 흐느끼며 체린. 미안하오. 내가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김상궁 울먹이며 이 아이는 참으로 용감한 아이였습니다. 15년간 진실을 간직하고 마침내 그것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서민도 달려와 체린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자객들은 이미 도망친 후였다. 서민 분노하며 윤태영. 저자를 반드시 벌해야 합니다. 이강 눈물을 닦으며 그렇다. 체린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증언한 진실.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 이강은 조심스럽게 체린의 눈을 감겨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이었다. 이강 독백 체린. 당신의 용기를 잊지 않겠소. 당신의 증언은 이 나라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오. 김상궁이 자신의 도포를 벗어 체린의 시신을 덮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골목에는 고요한 침묵만이 흘렀다. 제7장 우의정 송시열의 도움. 장면. 그날 오후 송시열의 사저. 체린의 시신을 김상궁에게 맡기고 이강과 서민은 조정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인물인 우의정 송시열을 찾아갔다. 송시열의 사저는 인왕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소박하지만 품이 있는 한옥이었다. 대문을 두드리자 늙은 하인이 나왔다. 하인 누구신지요? 이강 암행어사 이강이요. 우의정 대감께 급히 아랠 일이 있어. 하인이 급히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송시열이 직접 나왔다. 송시열은 칠순의 노대신이었지만 여전히 허리가 곱고 눈빛이 맑았다. 흰 도포를 단정히 입고 백발의 머리는 정갈하게 빗어넘겼다. 송시열은 40년간 조정에 몸담으며 3명의 왕을 섬겼다. 그는 청렴결백으로 이름이 높았고 백성들에게는 살아있는 성인으로 불렸다. 하지만 그런 그도 조정의 부패 앞에서는 무력했다. 윤태영을 비롯한 탐관오리들이 조정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송시열 이강을 보며 반갑게 이 여사, 그간 고생이 많았네. 조선 팔도를 돌며 백성들의 원성을 들었다 들었네. 이강 깊은 절을 올리며 대감마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난 10년간 암행어사로 활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송시열은 이강의 아버지 이정우와 막역한 친구였다. 그들은 함께 성균관에서 공부했고 함께 과거에 급제했으며 함께 조정에 들어왔다. 두 사람은 모두 청렴한 선비였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같았다. 15년 전 이정우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을 때
송시열은 진실을 밝히려 했다. 그는 왕에게 제조사를 상소했고 조정 대신들을 추궁했다. 하지만 윤태영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벽은 너무 높았다. 결국 송시열은 이정호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정호의 아들 이강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강이 과거에 급제하자 그를 암행어사로 천거했다. 이강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 이 나라의 부패를 바로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송시열 이강을 안으로 이끌며 들어오게. 자네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하구나. 먼 길을 오느라 고생이 많았겠네. 세 사람은 사랑채로 들어갔다. 송시열은 직접 차를 내왔다. 송시열 차를 따르며 정호. 자네 아버지는 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한 선비였네. 그는 항상 말했지. 선비는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권력은 백성을 섬기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이강 차를 받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송시열 자네가 10년간 암행어사로 활동하며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네. 정호가 하늘에서 자네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일세. 서민 조심스럽게 대감마님. 하지만 이제 더 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송시열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송시열 무슨 일인가? 자세히 말해보게. 이강은 지난밤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찾은 장부, 궁녀 채린의 증언, 그리고 채린의 죽음까지. 송시열은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분노로 타올랐다. 이강 장부를 꺼내며 대감마님, 아버지께서 목숨을 걸고 남기신 이 장부를 보시면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송시열은 장부를 받아 천천히 펼쳤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송시열 장부를 덮으며 이것이 정말이란 말인가? 이조판서 한석주, 병조판서 김명걸, 호조판서 정인혁. 모두 조정의 핵심 인물들이 아닌가? 이강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정부패의 정점에 좌의정 윤태영이 있습니다. 송시열 고개를 끄덕이며 윤태영. 나도 오래전부터 그를 의심해왔네.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그는 너무나 교묘했지. 30년간 조정의 실권을 쥐고 있었으니까. 이강 대감마님, 궁녀 채린이 목숨을 걸고 증언했습니다. 15년 전 윤태영이 직접 아버지를 제거하라 명령한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송시열 분노하며 정호를. 그 친구를 그가 죽인 것이란 말인가? 송시열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주먹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송시열 15년. 15년간 내 친구는 영모죄의 누명을 쓰고 죽었네. 그리고 진짜 역적은 조정에서 떵떵거리며 살아왔다니. 서민 대감마님, 하지만 윤태영은 조정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힘으로는. 송시열 돌아서며 단호하게 아니네. 우리에게는 정의가 있고 진실이 있네. 그것이면 충분하네. 이강하지만 채린은 이미 죽었습니다. 증인이 없습니다. 송시열 생각에 잠기며 증인. 그렇다면 다른 증인을 찾아야 하네. 15년 전 그날 밤 의금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네. 이강 의금부. 하지만 의금부는 윤태영의 수하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송시열 그렇다고 모두가 그의 편은 아닐 것이네. 의금부에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을 것이네. 내가 알아보겠네. 송시열은 하인을 불렀다. 송시열 내 옛 버신 의금부 서리 박창한을 찾아오너라. 그에게 급히 만나고 싶다고 전하거라. 하인명을 받들겠습니다. 하인이 나가자 송시열은 다시 이강을 바라보았다. 송시열 이강, 내일 조정 대신들이 모이는 육조회의가 있네. 그 자리에서 자네가 직접 탄핵문을 올리게. 이강 놀라며 육조회의에서 직접 탄핵을? 송시열 그렇네. 왕상께서 직접 참석하시는 자리이니 거기서 이 장부를 증거로 제시하고 윤태영을 탄핵하게. 나와 몇몇 대신들이 자네를 지지하겠네. 서민하지만 대감마님,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윤태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송시열 위험? 이미 우리는 위험 속에 있네. 채린이라는 용감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진실을 증언했네. 우리가 그 용기에 보답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강 고개를 끄덕이며 대감마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일 6조 회의에서 반드시 윤태영을 탄핵하겠습니다. 송시열 좋네. 그리고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게. 자네 사전은 이미 노출되었으니 안전하지 않네. 이강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송시열은 이강의 어깨를 두드렸다. 송시열 이강, 자네는 정우의 아들답네. 자네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네가 이루는 것이네. 나도 끝까지 자네를 도우겠네. 저녁이 되자 송시열의 하인이 박창한을 데리고 왔다. 박창한은 45세 의금부 설이었다. 20년 넘게 의금부에서 일해온 그는 청렴하고 정직한 성품으로 동료들의 신뢰를 받아왔다. 박창한 절을 올리며 송 대감마님을 뵙습니다. 송시열 박설이, 자네를 급히 부른 이유가 있네. 암행어사 이강을 소개하네. 박창한은 이강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박창한 어사대감, 소인이 뵙겠습니다. 이강 박설이, 당신이 의금부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었소? 박창한 25년이 되었습니다. 이강 그렇다면 15년 전 이정호 대감이 의금부에 수감되었던 일을 기억하시오? 박창한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창한 낮은 목소리로 기억합니다. 그날 밤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강 다가서며 무슨 일이 있었소? 자세히 말해주시오. 박창한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박창한 소인은 15년 전 그날 밤 의금부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밤 2경쯤 되었을 때 좌의정 윤태영 대감께서 직접 의금부에 오셨습니다. 이강 긴장하며 계속하시오. 박창한 떨리는 목소리로 윤태영 대감께서는 의금부 도사 이완용을 따로 불러 은밀히 무언가를 지시하셨습니다. 소인은 우연히 그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 제8장 박창한의 증언. 장면 송시열의 사저 사랑채. 촛불이 흔들리는 사랑채 안. 박창한의 증언이 이어졌다. 박창한 그날 밤 소인은 의금부 창고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좌의정 대감께서 들어오셨고 소인은 놀라서 창고 안쪽으로 숨었습니다. 회상 장면 15년 전 의금부. 어두운 의금부 건물. 박창한이 창고 안쪽에 숨어서 밖을 엿본다. 윤태영이 이완용과 함께 복도를 걷고 있다. 윤태영 낮은 목소리로 이정호를 오늘 밤으로 제거하라. 흔적을 남기지 마라. 이완용 무릎을 꿇으며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어찌하오리까? 윤태영 이 독약을 술에 타서 먹이거라. 그러면 그 병으로 죽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 영모제로 사형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공표하라. 이완용 하오나 대감마님, 이정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남긴 증거가 있다면. 윤태영 냉소하며 증거? 그가 설령 증거를 남겼다 해도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나는 30년간 조정을 움직여왔다. 왕조차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완용 명심하겠사옵니다. 윤태영 그리고 이완용, 이 일을 아는 자는 모두 제거하라. 단 한 명의 증인도 남겨두지 마라. 박창한은 숨을 죽이고 지켜본다. 두 사람이 지나가자 그는 조심스럽게 창고에서 나온다. 현재로 돌아옴. 박창한 고개를 숙이며 소인은 그날 밤 이후 줄곧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소인도 제거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강 격정적으로 그런데 왜 15년간 침묵하셨소? 우리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으셨소. 박창한은 눈물을 흘렸다. 박창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인은 비겁했습니다. 소인에게는 늙은 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송시열이 이강의 어깨를 잡았다. 송시열 이강, 진정하게. 박설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네. 이강 눈물을 닦으며 알고 있습니다. 윤태영의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 누구도 쉽게 맞설 수 없다는 것을. 박창한 고개를 들며 하지만 어사대감, 어제 궁녀 채린이 진실을 말하다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용감한 여인이 15년간 간직한 비밀을 세상에 알리고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박창한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강에게 깊은 절을 올렸다. 박창한 소인도 더 이상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 6조 회의에서 소인이 직접 증언하겠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소인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모두 말하겠습니다. 송시열 박창한의 손을 잡으며 박설이, 자네의 용기에 감사하네. 자네의 증언이 이 나라를 바꿀 것이네. 서민하지만 대감마님, 박설이의 안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윤태영이 알게 되면 송시열 오늘 밤 박설이도 여기서 지내도록 하게. 그리고 내일까지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게. 6조 회의가 시작되면 왕상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니 그때는 윤태영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네. 박창한 대감마님, 소인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설령 목숨을 잃는다 해도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이강 박창한에게 다가가며 박설이, 고맙소. 당신의 증언은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오. 그날 밤 송시열의 사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내일이면 조선을 뒤흔들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질 것이었다. 제구장 윤태영의 역습. 장면. 그날 밤 윤태영의 저택. 거대한 한옥저택. 윤태영의 집은 북촌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한 저택이었다. 30년간 모은 재산으로 지은 이 저택은 마치 작은 궁궐 같았다. 넓은 사랑채에 윤태영은 자신의 측근들을 모아놓고 있었다. 이조판서 한석주, 병조판서 김명걸, 호조판서 정인혁, 그리고 의금부 도사 이완용. 모두 15년간 윤태영과 함께 부정부패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핵심 인물들이었다. 한석주는 50 중반의 사내로 이조판서로 10년간 재직하며 관리 임명권을 이용해 엄청난 뇌물을 받아왔다. 김명걸은 병조판서로서 군사물자 조달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고, 정인혁은 호조판서로서 세금을 착복했다. 윤태영 차를 마시며 침착하게 경들. 내일 6조 회의에서 이강이 나를 탄핵할 것이다. 좌중이 술렁였다. 한석주 놀라며 대감마님, 그럼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태영 손을 들어 말을 막으며 서두를 필요 없다. 이강이 가진 증거는 무엇인가? 15년 전에 낡은 장부 하나뿐이다. 김명걸, 하지만 대감마님, 궁녀 채린이 증언했다고 들었습니다. 윤태영 냉소하며 채린? 그 여자는 이미 죽었다. 죽은 자의 말이 무슨 증거가 되겠는가? 정인혁 조심스럽게 하지만 혹시 다른 증인이 나타나면. 윤태영 다른 증인? 15년 전 그날 밤을 아는 자는 우리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탔다. 누가 배신하겠는가? 이완용 불안한 표정으로 대감마님, 혹시 의금부 서리 박창한을 아십니까? 윤태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윤태영 박창한? 그가 왜? 이완용, 오늘 오후 박창한이 송시열 대감의 저택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 부하가 목격했다고 합니다. 윤태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태영 천천히, 박창한. 그 이름이 낯이 있구나. 이완용 15년 전 그날 밤 의금부에서 야간 근무를 서던 서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윤태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윤태영, 그놈이 그날 밤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가? 이완용, 가능성이 있사옵니다. 윤태영 분노하며, 이완용, 너는 15년 전에 모든 증인을 제거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완용 땀을 흘리며,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확인을 소홀히 했습니다. 윤태영은 방안을 천천히 걸었다.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윤태영, 박창한이 송시열의 저택에 있다. 그리고 내일 6조 회의에서 증언할 것이다. 한석주, 대감마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송시열의 저택을 습격해서. 윤태영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송시열의 저택을 습격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송시열은 의정이다. 그의 저택을 공격한다는 것은 조정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없다. 김명걸, 그렇다면. 윤태영 창밖을 보며, 내일 6조 회의에서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이강이 장부를 증거로 내세운다? 좋다. 우리는 그 장부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정인혁, 하지만 박창한의 증언은. 윤태영 돌아서며 차갑게, 박창한?
한낱 말단. 서리의 증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는 조정의 판서들이다. 누구의 말을 왕상께서 더 믿으시겠는가? 윤태영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다. 윤태영, 게다가 우리에게는 숫자가 있다. 조정 대신 중 절반 이상이 우리 편이다. 이강과 송시열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다수의 대신들이 나를 지지한다면 왕상께서도 함부로 결정하실 수 없을 것이다. 한석주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대감마님이십니다. 저희가 단합하면 이강 따위는. 윤태영 손을 들어 말을 막으며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강은 그의 아버지 이정호와 닮았다. 집요하고 강직하다. 우리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완용 어찌 준비하시겠습니까? 윤태영, 우선 조정의 모든 대신들에게 연락하라. 내일 6조 회의에서 나를 지지하도록 하라. 그리고 윤태영은 이완용을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윤태영, 이완용, 네가 15년 전 이정호를 제거한 것을 모두 시인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완용 놀라며 대감마님, 그게 무슨... 윤태영, 만약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면 너 혼자서 모든 죄를 뒤집어쓸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좌이정의 명령 없이 네가 독단으로 이정호를 죽였다고 말이다. 이완용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완용 대감마님, 저를 버리시려는 겁니까? 윤태영, 차갑게 버린다? 아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네 하나가 희생되면 나머지는 살 수 있다. 물론 나는 네 가족들을 평생 돌봐줄 것이다. 그리고 너도 살인죄가 아닌 다른 죄명으로 처벌받도록 주선하겠다. 이완용 떨리는 목소리로 하오나 윤태영 일어서며 선택은 내 몫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무너지느냐, 아니면 네 하나가 희생되어 나머지를 살리느냐? 이완용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한석주 조심스럽게 대감마님, 하지만 설령 이완용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쓴다 해도 이강이 가진 장부에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윤태영, 그래서 우리는 그 장부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해야 한다. 이정호가 우리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으로 만든 장부라고. 김명걸, 하지만 장부의 필체가 이정호의 것이라면. 윤태영 미소 지으며 그래서 더욱 좋다. 이정호가 직접 쓴 것이라면 그가 우리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 장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기 더 쉽다. 역모를 계획하다 발각된 자가 마지막 발악으로 조정 대신들을 끌어들이려 한 것이라고 말이다. 좌중이 감탄의 눈빛으로 윤태영을 바라보았다. 30년간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는 정말로 노예했다. 윤태영,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일 6조 회의에서 왕상께 아랠 것이 있다. 정인영, 무엇입니까? 윤태영, 이강이 암행어사로서 조선 팔도를 돌며 너무 많은 관리들을 탄핵했다. 이것은 조정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다. 따라서 이강의 암행어사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한석주 놀라며 그렇게 되면 윤태영, 이강은 더 이상 암행어사가 아니게 된다. 그저 개인 자격으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일 뿐이지. 그런 자의 주장을 누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겠는가? 윤태영은 다시 차를 마셨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의 확신이 서려 있었다. 윤태영 경들, 걱정하지 마시오. 내일 6조 회의가 끝나면 이강은 조정에서 완전히 제거될 것이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평화롭게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오. 한석주 대감마님의 지혜에 감복했습니다. 김명걸 역시 대감마님이십니다. 하지만 이완용만은 표정이 어두웠다. 그는 자신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한양의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마치 내일 있을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내일 펼쳐질 대결의 순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지켜봐 주세요. 제10장 6조 회의의 긴장. 장면. 다음 날 아침, 창덕궁 선정전. 6조 회의가 열리는 날. 동이 트자마자 조정의 모든 대신들이 창덕궁으로 모여들었다. 선정전 앞마당에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6조 대신들과 각 부서의 관리들이 도열해 있었다. 이강과 서민도 송시열과 함께 선정전으로 향했다. 박창한도 몰래 그들을 따라왔다. 서민 걱정스럽게 대감마님,
조정 대신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강 예상했던 일이다. 윤태영이 어젯밤 모든 대신들에게 연락했을 것이다. 송시열 이강, 걱정하지 마게.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는 법이네. 박창한 긴장하며 소인이 제대로 증언할 수 있을지. 이강 박창한의 어깨를 두드리며 박설이 그저 본 것과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요. 진실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선정전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많은 대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좌의정 윤태영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한석주, 김명걸, 정인혁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윤태영과 이강의 시선이 마주쳤다. 윤태영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윤태영 속으로 이강, 네 아비처럼 너도 오늘 이 자리에서 무너질 것이다. 이강 속으로 윤태영, 오늘이 그대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내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관 큰 소리로 상감마마 납시옵니다. 모든 대신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왕이 용상에 앉았다. 왕은 50 중반의 나이로 20년간 조선을 다스려온 군주였다. 왕 중후한 목소리로 경들 일어나라. 오늘은 암행어사 이강이 특별히 아랠 말씀이 있다 하니 들어보도록 하자. 이강이 점각 중앙으로 나왔다. 수십 쌍의 눈이 그를 주시했다. 어떤 눈은 호기심으로, 어떤 눈은 저기로, 어떤 눈은 기대로 가득했다. 이강 큰 절을 올리며 소신 암행어사 이강, 상감 마마께 아뢰옵니다. 왕 아래거라. 이강 천천히 또박또박 소신이 지난 수개월간 조선 팔도를 돌며 백성들의 원성을 들었습니다. 경상도에서는 부사가 세금을 착복하여 백성들이 굶주리고 전라도에서는 수령이 부역을 강요하여 백성들이 떠돌며 충청도에서는 찰방이 뇌물을 받아 공문서를 위조하고 강원도에서는 향리들이 토지를 빼앗아 백성들이 울부짖고 있었사옵니다. 조정이 웅성거렸다. 왕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강 소신은 이 모든 부정부패의 뿌리를 찾기 위해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사옵니다. 각 지방의 탐관 오리들이 모두 한양의 조정 대신들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정기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상납하고 있었사옵니다. 전각이 술렁였다. 윤태영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다. 이강 그리고 소신은 이 모든 부정부패의 뿌리가 한양, 바로 이 조정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왕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증거가 있느냐? 이강 장부를 꺼내며 있사옵니다. 여기 15년 전 선친 이정욱께서 목숨을 걸고 남기신 장부가 있습니다. 이 장부에는 조정 대신들의 뇌물 수수 내역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각이 다시 술렁였다. 이강은 장부를 높이 들었다. 이강 경상도 안동 부사로부터 은 500냥, 전라도 나주 목사로부터 은 800냥, 충청도 공주 판관으로부터 은 600냥. 이 모든 뇌물이 한양의 조정 대신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윤태영 침착하게 일어서며 상감마마, 소신이 아랠 말씀이 있사옵니다. 왕 좌의정 아뢰거라. 윤태영 이강 어사가 제시한 장부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사옵니다. 15년이나 된 낡은 장부이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강 분노하며 이것은 선친께서 직접 작성하신 것입니다. 필체를 확인하면. 윤태영 냉소하며 필체? 허허, 이강 어사. 15년 전 자네 아버지 이정호는 영모죄로 처형되었다. 영모를 꾸미던 자가 마지막 발악으로 조정 대신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거짓 장부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이강 거짓 장부라니. 선친은 영모죄가 아니라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윤태영 누명? 증거가 있는가? 이강 어사는 지금 사사로운 원한으로 조정을 어지럽히고 있을 뿐이다. 왕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왕 이강, 장부 외에 다른 증거는 없느냐? 이강 있사옵니다. 증인이 있사옵니다. 전각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이강을 주시했다. 제11장 증거의 공개와 반격. 장면 6조회의 계속. 이강 15년 전 좌의정 윤태영 대감께서 직접 의금부에 오셔서 선친을 제거하라고 명령한 것을 목격한 증인이 있사옵니다. 윤태영 당황한 기색 없이 증인? 누구란 말인가?
설마 어제 죽은 궁녀 채린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 이강 채린만이 아니옵니다. 의금부 서리 박창한. 앞으로 나오시오. 박창한이 떨리는 걸음으로 전각 중앙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박창한 무릎을 꿇으며 소인 의금부 서리 박창한. 상감 마마께 아래옵니다. 왕 아래거라. 박창한 떨리는 목소리로 소인은 15년 전 그날 밤 의금부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사옵니다. 밤 2경쯤 되었을 때 좌의정 윤태영 대감께서 직접 의금부에 오셨고 의금부 도사 이완용에게 은밀히 명을 내리는 것을 목격했사옵니다. 전각이 술렁였다. 왕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무슨 명을 내렸다는 것이냐? 박창한 목소리를 높이며 이정호를 오늘 밤으로 제거하라.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명을 분명히 들었사옵니다. 전각이 발칵 뒤집혔다. 대신들이 웅성거렸다. 왕의 표정이 굳어졌다. 윤태영 여전히 침착하게 상감마마. 이것은 명백한 모함이옵니다. 왕 좌의정 박서리의 증언에 대해 무엇이라 하겠느냐? 윤태영 소신은 15년 전 그날 밤 의금부에 간 적이 없사옵니다. 박창한은 이강과 짜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박창한 외치며 거짓이 아니옵니다. 소인은 20년 넘게 의금부에서 일하며 단 한 번도 거짓을 말한 적이 없사옵니다. 윤태영 냉소하며 20년? 허허, 한낱 말단 서리가 20년을 일했다고 해서 그 말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네는 얼마를 받았나? 이강에게서 얼마를 받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가? 박창한 분노하며 소인은 한 푼도 받지 않았사옵니다. 소인은 단지 15년간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왔고 이제 진실을 말하고자 할 뿐이옵니다. 윤태영 증거는? 내가 그날 밤 의금부에 갔다는 증거가 있는가? 박창한은 품에서 낡은 서찰을 꺼냈다. 박창한 있사옵니다. 이것은 15년 전 윤태영 대감께서 이완용에게 내린 밀서옵니다. 전각이 다시 술렁였다. 내관이 서찰을 받아 왕에게 전했다. 왕이 서찰을 펼쳤다. 거기에는 이정호 제거라는 글자가 선명히 적혀 있었다. 왕 서찰을 보며 분노하며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윤태영 당황하며 상감마마 저것은 위조된 것이옵니다. 왕 위조? 이 필체는 좌의정의 것이 아니냐? 윤태영 땀을 흘리며 소신의 필체를 누군가 흉내낸 것이옵니다. 송시열 일어서며 상감마마. 소신도 이강어사의 조사를 지지하옵니다. 15년 전 이정호 대감의 죽음에는 의문점이 많았사옵니다. 그는 역모를 꾸밀 사람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나라를 위해 부패를 조사하던 중 누명을 쓴 것이옵니다. 윤태영 송시열을 노려보며 우의정 대감, 이정호는 자네의 친구였으니 편을 들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사적인 감정으로 조정을 어지럽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소? 송시열 분노하며 사적인 감정?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오. 15년 전 이정호가 조사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시오? 바로 조정의 부정부패였소. 그리고 그 조사의 칼끝이 좌의정 당신을 향하고 있었소. 전각이 술렁였다. 윤태영 크게 웃으며 허허, 우스운 일이로구나. 증거도 없이 30년간 조정을 섬긴 소신을 역적으로 몰아가려 하다니. 그 순간 이완용이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이완용 떨리는 목소리로 상감 마마, 소인이 아랠 말씀이 있사옵니다. 윤태영의 눈빛이 날카롭게 이완용을 향했다. 윤태영 경고하듯 이완용, 무슨 말을 하려는가? 이완용 고개를 돌리며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하지만 소인은 더 이상 거짓 속에 살 수 없사옵니다. 왕 이완용, 무슨 말이 있거든 아래거라. 이완용 무릎을 꿇으며 소인이 15년 전 이정호 대감을 죽였사옵니다. 전각이 발칵 뒤집혔다. 이완용 눈물을 흘리며 소인이 좌의정 윤태영 대감의 명을 받고 이정호 대감께 독약을 먹였사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급병으로 죽은 것처럼 꾸몄사옵니다. 윤태영 외치며 이완용, 내 이놈, 무슨 헛소리냐? 이완용 윤태영을 바라보며 대감마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소인은 이제 진실을 말해야겠습니다.
어젯밤 대감께서 소신더러 모든 죄를 뒤집어 쓰라고 하셨을 때 소인은 각오했사옵니다. 윤태영 당황하며 이놈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가 언제 그런 말을. 이완용 대감마님은 소신더러 내 하나가 희생되면 나머지는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소인 혼자만 죄를 뒤집어 쓸 수 없사옵니다. 15년간 대감마님의 명을 받들어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사옵니다. 왕 분노하며 윤태영, 이것이 과연 사실이냐? 윤태영 땀을 흘리며 상감마마. 이완용은 소신을 모함하려고 이강 앞으로 나서며 상감마마, 장부도 있고 증인도 있고 이제 자백까지 나왔사옵니다. 좌의정 윤태영은 15년 전 선친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30년간 이 나라의 부패를 주도해온 장본인이옵니다. 전각의 모든 대신들이 윤태영을 바라보았다. 윤태영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진실이 드러나는 역사적 순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제12장 대신들의 배신과 반전. 장면 6조의 2장. 왕이 윤태영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왕 윤태영, 이완용의 자백에 대해 무엇이라 하겠느냐? 윤태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30년간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다. 윤태영 천천히 일어서며 상감마마, 이완용이 자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진실은 아니옵니다. 이완용은 자신의 죄를 소신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사옵니다. 이완용 외치며 아니옵니다. 소인은 진실을 말하고 있사옵니다. 윤태영 진실? 네가 15년간 의금부 도사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렀는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너는 지금 자신의 죄를 면하기 위해 소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완용은 말을 잇지 못했다. 윤태영의 말에 일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완용도 15년간 많은 부정을 저질렀다. 왕경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노라. 이강어사의 주장에 대해 어찌 생각하느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조판서 한석주가 일어났다. 한석주 상감마마, 소신은 이강어사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생각하옵니다. 좌의정 대감께서는 30년간 청렴하게 조정을 이끌어 오셨사옵니다. 15년 전에 낡은 장부 하나와 의금부 말단 서리의 증언만으로 대감을 모함하는 것은 부당하옵니다. 병조판서 김명걸도 일어났다. 김명걸 소신도 동감이옵니다. 게다가 이완용의 자백은 믿을 수 없사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면하기 위해 무고한 좌의정 대감을 끌어들이고 있을 뿐이옵니다. 호조판서 정인혁, 예조판서 박종서, 형조판서 이광수, 하나둘씩 윤태영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강 독백 조정의 대다수가 그와 한패였구나. 송시열이 일어섰다. 송시열 분노하며 경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오? 명백한 증거와 증인이 있는데도 눈을 감으려 하시오. 한석주 우의정 대감, 증거라고 하시지만 그 장부가 진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송시열 이정호의 필체를 확인하면 되지 않소? 김명걸 하지만 역모를 꾸미던 자가 마지막 발악으로 만든 거짓 장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송시열 거짓 장부라니. 이정호는 역모를 꾸민 적이 없소. 정인혁 우의정 대감께서는 이정호의 친구시니 그렇게 믿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송시열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조정의 대다수 대신들이 윤태영을 지지하고 있었다. 수적으로 압도적인 열세였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형조판서 이광수가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이광수 떨리는 목소리로 상감마마, 소신이 아랠 말씀이 있사옵니다. 윤태영 날카롭게 형조판서, 무슨 말을 하려는가? 이광수 소신은 이강어사의 조사가 옳다고 생각하옵니다. 전각이 술렁였다. 윤태영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윤태영, 이광수, 네가 무슨... 이광수 계속 소신도 지난 10년간 좌의정 대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사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범죄자들을 풀어주고 무고한 백성들을 옥에 가두었사옵니다. 전각이 발칵 뒤집혔다.
이광수 눈물을 흘리며 소신은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 없사옵니다. 이강어사가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옵니다. 조정의 부패는 실제하며 그 중심에 좌의정 윤태영이 있사옵니다. 이어서 공조판서 최덕만도 일어섰다. 최덕만 소신도 고백하겠사옵니다. 소신 역시 윤태영 대감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사 과정에서 부실 공사를 묵인했사옵니다. 윤태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상황이 급속도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윤태영 외치며 이놈들이 모두 미쳤구나. 내 놈들도 함께 부정을 저질렀으면서 이제 와서 한석주 황급히 대감마님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윤태영의 말은 이미 자신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었다. 왕 분노하며 윤태영, 지금 무슨 말을 한 것이냐? 윤태영은 자신의 실언을 깨달았다. 그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다. 이강 앞으로 나서며 상감마마,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사옵니다. 좌의정 윤태영은 30년간 조정을 좀먹어온 부패의 화신이옵니다. 왕자리에서 일어서며 과인이 30년간 믿어온 대신이 이런 역적이었다니. 윤태영 마지막 발악으로 상감마마, 소신 혼자가 아니옵니다. 이 조정의 절반이 소신과 함께 했사옵니다. 한석주도 김명걸도 정인혁도 모두 소신과 함께 부정을 저질렀사옵니다. 그 말에 한석주와 김명걸, 정인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왕 분노하며 그렇다면 모두 밝혀내야겠구나. 의금부 군관들이 전각 안으로 들어왔다. 왕 윤태영과 그 일당을 모두 체포하라.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을 저지른 모든 자들을 밝혀내라. 의금부 군관들이 윤태영에게 다가갔다. 윤태영은 이강을 도끼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윤태영 이를 갈며 이강, 내 아비처럼 너도 좋은 끝을 맞지 못할 것이다. 이강 차분하게 좋은 끝이란 무엇입니까? 권력에 취해 백성을 괴롭히다 비참하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의를 위해 싸우다 떳떳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까? 윤태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강 계속 대감께서는 30년간 권력의 정점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백성을 위해 쓰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쓰셨습니까? 윤태영 비웃으며 허허, 너는 아직 젊구나. 권력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권력은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강 아닙니다. 권력은 백성을 섬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것을 사욕을 채우는 데 쓴다면 그것은 더 이상 권력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윤태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의금부 군관들에게 끌려나갔다. 한석주, 김명걸, 정인혁도 함께 끌려갔다. 전각에 남은 대신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다. 30년간 조정을 움직여온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다. 제13장 아버지의 명예회복. 장면 사흘 후 이정호의 묘소. 한양교회 양지바른 언덕에 자리한 이정호의 묘소. 이강은 아버지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손에는 왕이 내린 교서가 들려 있었다. 왕은 특별조사를 명령했고 윤태영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졌다. 30년간 받은 뇌물만 수만 양에 달했고 그가 관련된 부정부패 사건은 수백 건에 이르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정호의 영모제가 완전한 누명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었다. 왕은 이정호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영모제를 취소하고 정의품 벼슬을 추증했으며 청렴결백한 선비, 이 나라의 등불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묘비에는 새로운 글귀가 새겨졌다. 이강 묘비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며 아버님, 15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서민이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서민 조용히 대감마님, 이정호 대감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강 아버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지. 선비는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아버님은 그 신념을 지키다가 돌아가셨고 저는 그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이강은 교서를 펼쳤다. 거기에는 왕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정호는 청렴결백한 선비로서 나라의 부패를 바로잡으려 하다가 간신들의 모함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과인이 그 진실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어 깊이 슬프다. 이에 이정호의 모든 죄를 사하고 정의품 벼슬을 추증하며 충정이라는 시호를 내린다. 이강 교서를 읽으며 충정, 충성스럽고 곧다는 뜻. 아버님께 정말 어울리는 시호입니다. 그때 송시열이 묘소로 올라왔다. 그의 손에는 향이 들려 있었다. 송시열 묘 앞에 향을 피우며 정호, 자네는 참으로 훌륭한 선비였네. 그리고 자네의 아들도 자네 못지않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네. 이강 송시열에게 절을 올리며 대감마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송시열 이강을 일으키며 아니네. 이것은 모두 자네의 공이네. 자네의 용기와 신념이 이룬 것일세. 이강하지만 채린과 같은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송시열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하네. 자네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이 나라를 바로잡는 것이네. 송시열은 품에서 왕의 교서 하나를 더 꺼냈다. 송시열 상감 마마께서 자네를 정삼품 통정대부로 승진시키셨네. 그리고 특별히 조선 팔도 순찰어사라는 직책을 내리셨네. 이강 놀라며 순찰어사라니. 송시열 이제 자네는 단순한 암행어사가 아니네. 조선 전역을 순찰하며 백성들의 원성을 듣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권한을 받은 것일세. 그리고 자네에게는 직접 탐관 오리를 파직시키고 처벌할 권한도 주어졌네. 서민 감격하며 대감마님, 이것은 정말 큰 권한입니다. 이강 교서를 받으며 막중한 책임입니다. 과연 제가 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송시열 자네라면 할 수 있네. 지난 10년간 자네가 해온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이강은 다시 아버지의 묘를 바라보았다. 이강 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아버님께서 이루지 못하신 꿈을 소자가 이어가겠습니다.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세상, 관리들이 청렴하게 백성을 섬기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감동의 순간이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14장 새로운 조정. 장면 일주일 후 창덕궁 선정전. 윤태영의 몰락 이후 조정은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대신들은 모두 파직되었고 새로운 인물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6조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윤태영과 그 일당이 사라진 자리에는 청렴한 선비들이 앉아 있었다. 왕 엄숙하게 경들, 지난 일을 교훈 삼아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오. 과인이 30년간 윤태영에게 속았던 것은 과인의 불찰이었소. 송시열 상감마마, 자책하지 마시옵소서. 윤태영은 너무도 교묘했사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옵니다. 왕 그래서 과인은 몇 가지 개혁안을 마련하였소. 첫째, 암행어사 제도를 강화하겠소. 더 많은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지방 관리들을 감찰하도록 하겠소. 새로 임명된 이조판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왕 둘째, 관리 임명 시 뇌물을 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겠소. 이를 어기는 자는 즉시 파직하고 엄벌에 처하겠소. 새로 임명된 형조판서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왕 셋째, 백성들이 직접 조정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신문고 제도를 활성화하겠소. 백성들의 목소리를 더 잘 듣도록 하겠소. 대신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다. 대신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왕은 이강을 바라보았다. 왕 이강, 자네가 이 모든 개혁의 시작이었소. 자네가 없었다면 과인은 아직도 윤태영의 속임수에 넘어가 있었을 것이오. 이강 무릎을 꿇으며 소신은 다만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뿐이옵니다. 왕 그 마음이 귀한 것이오. 자네는 이제 조선 팔도 순찰어사로서 이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소. 부디 백성들을 잘 보살펴 주시오. 이강명을 받들겠사옵니다. 6조 회의가 끝난 후 이강은 송시열과 함께 궁을 나섰다. 송시열 이강, 이제 자네에게 더 큰 책임이 주어졌네. 하지만 자네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네. 이강 대감마님, 제가 두렵습니다. 과연 제가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송시열 이강의 어깨를 두드리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네. 권력에 취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강 명심하겠습니다.
송시열 그리고 이강, 한 가지 잊지 마게. 자네는 혼자가 아니네. 서민이 있고 나도 있네.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이 자네를 지지하고 있네. 이강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두 사람은 궁궐을 나와 한양 거리를 걸었다. 거리에는 장이 열려 있었고 백성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이강 거리를 바라보며 저 백성들, 그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송시열, 그 꿈을 잊지 마게. 그것이 자네가 암행어사가 된 이유이고 자네 아버지가 목숨을 바친 이유이네. 제15장 새로운 출발. 장면 3일 후 한양 성곽. 이강과 서민은 한양 성곽 위에 서서 아래로 펼쳐진 도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석양이 기와 지붕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남산의 실루엣이 저녁 하늘에 선명하게 드러났고 청계천에서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이강 감회에 젖어 서민아, 이 도성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서민 10만은 넘을 것입니다. 이강 10만. 그리고 조선 팔도 전체로 보면 수백만의 백성들이 살고 있겠지. 그들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내 꿈이다. 서민, 진지하게 대감마님이라면 그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대감마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강 마패를 꺼내며, 이 마패, 아버지께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한 정의의 상징이다. 나는 이 마패의 무게를 평생 지고 갈 것이다. 마패에는 왕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것은 왕의 권위를 대표하는 것이자 동시에 백성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책임을 의미했다. 이강 계속 이 마패를 들고 지방을 돌 때마다 나는 수많은 백성들의 눈물을 보았다. 굶주림에 울부짖는 아이들, 부역에 시달리는 농부들, 부당한 세금에 짓눌린 상인들. 그들의 고통이 내 가슴에 생생하다. 서민하지만 대감마님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경상도에서 25명의 탐관오리를 적발하셨고 전라도에서는 수령의 횡포를 멈추게 하셨으며 충청도에서는 백성들의 빼앗긴 땅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강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서민아. 내가 한 것은 아직 부족하다. 조선 팔도에는 아직도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들이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 서민, 시스템을 바꾼다. 는 것은 이강 지금의 관리 임명제도, 세금 징수제도, 그리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제도, 이 모든 것이 개선되어야 한다. 윤태영 한 사람을 제거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때 한 소년이 숨을 헐떡이며 성곽으로 올라왔다. 소년 급하게, 어사나리, 어사나리. 이강 소년에게 다가가며, 무슨 일이냐? 소년 숨을 고르며, 경기도 광주에서 큰일이 났습니다. 수령이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리고 반대하는 백성들을 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강과 서민은 눈빛을 교환했다. 서민 한숨을 쉬며, 또 암행을 떠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대감마님. 이강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 정의는 잠시도 쉴 수 없다. 소년, 어사나리, 백성들이 어사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가주십시오. 이강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가겠다. 이강은 마패를 품에 넣고 성곽에서 내려왔다. 서민이 그를 따라갔다. 서민, 대감마님, 언제 출발하시겠습니까? 이강, 내일 새벽에 출발한다.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루도 지체할 수 없다. 서민,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북촌으로 향했다. 저녁 노을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내레이션 장엄하게 15년간의 한을 풀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암행어사 이강. 하지만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조선 팔도, 백성들이 눈물 흘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의 마패가 빛날 것이다. 장면 다음 날 새벽 한양 성문. 동이 트기 전 흥인지 문동대문 앞. 이강과 서민은 말에 올라탔다. 두 사람은 간단한 짐만 챙겼다. 마패, 검, 그리고 간단한 의복과 식량. 송시열이 그들을 배웅하러 나왔다. 송시열, 이강, 조심해서 다녀오게. 광주 수령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네. 이강, 걱정 마십시오, 대감마님. 제가 잘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송시열 그리고 이강.
이번에는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게. 필요하면 나에게 연락하게. 조정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네. 이강 명심하겠습니다. 송시열은 이강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송시열, 이것은 자네 아버지가 생전에 쓰던 벼루일세. 자네가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게. 이강은 감격하여 봉투를 받았다. 이강 눈물을 글썽이며 대감마님, 감사합니다. 송시열, 자네 아버지 정호는 그 벼루로 수많은 상소문을 썼네. 백성들을 위한 글들이었지. 자네도 그 벼루로 정의로운 글을 쓰길 바라네. 이강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시열, 그리고 서민, 자네도 이강을 잘 보필하게. 서민, 절을 올리며 명을 받들겠습니다. 대감마님. 성문이 열렸다. 이강과 서민은 말을 몰아 성문을 빠져나갔다. 아침 햇살이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내레이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어떤 부정부패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이강은 과연 백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 장면, 광주로 가는 길. 이강과 서민은 말을 타고 한강을 따라 남쪽으로 향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서민, 대감마님, 광주까지는 반나절이면 도착할 것입니다. 이강,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는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구나. 서민, 대감마님, 이번에도 위험할 것 같습니다. 광주 수령이 사병을 거느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강, 위험은 항상 있었다, 서민아.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서 물러서면 누가 백성들을 구하겠느냐? 서민 미소 지으며, 역시 대감마님이십니다. 두 사람은 말을 몰았다. 한강변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농부들이 밭을 갈고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이강 풍경을 바라보며 저렇게 평화로운 모습, 조선의 모든 백성들이 저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서민, 대감마님이 계시는 한 그 꿈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강 마패를 만지며, 이 마패에 새겨진 왕의 인장,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의 상징이다. 백성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책임. 서민, 그리고 대감마님은 그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강, 아니다 서민아. 아직 갈 길이 멀다. 윤태영을 제거했지만 조선 팔도에는 아직도 수많은 탐관 오리들이 있다. 그들을 모두 적발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그것이 내 평생의 과업이다. 두 사람은 계속 말을 몰았다. 한양 도성이 점점 멀어지고 광주로 가는 길이 펼쳐졌다. 내레이션, 웅장하게 마패, 조선 암행록. 이강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조선 팔도 어디든 백성들이 고통받는 곳이라면 그의 마패가 정의의 빛을 비출 것이다. 부정부패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강이 있는 한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지막 장면, 광주 성문 앞. 해질녘, 이강과 서민은 광주 성문 앞에 도착했다. 성문 위에는 광주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성문 주변의 분위기는 어두웠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이강 성문을 바라보며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밤 알아보자. 서민,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성문을 통과했다. 새로운 사건, 새로운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레이션 힘차게, 광주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인가? 이강은 또다시 백성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마패, 조선 암행록 제17회에서 계속됩니다. 엔딩 크레딧. 마패, 조선 암행록 제16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 예고, 경기도 광주에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의 정체는? 그리고 그 배후에 숨겨진 또 다른 음모는? 광주 수령은 왜 백성들을 옥에 가두고 있는가? 그리고 이강은 과연 이번에도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마패, 조선 암행록 제17회 광주의 비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회 줄거리, 경기도 광주에서 수령이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리고 있다. 반대하는 백성들은 옥에 갇히고 백성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이강과 서민은 광주로 향하고 거기서 또 다른 거대한 음모를 발견하게 된다.